안녕하세요. 예, 이제 이번 시간에 그 장애 옵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7개 출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요거 이제 하시려고 그러면 선행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옵션의 기초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여기서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 지식이 좀 이제 부족하시면은 이 선수 과목 있지 않습니까? 파생상품 이제 자문인력 이 과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자격증 취득하신 분은 이제 예전에 공부했으니까 이제 기억을 떠올려야 되겠어요. 장외에서 거래되는 옵션이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이제 교재 따라가면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옵션의 정의 이제 살펴볼까요? 옵션은 이제 권리만 사놓는 거 아닙니까? 예, 읽어보면 옵션은 이제 기초 자산을 이제 만기를 정해놓고 미리 정한 가격, 그게 이제 행사 가격이죠. 행사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제 매수하는 걸 콜옵션, 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권리 행사를 해도 되고 매수자는 안 해도 되는데, 권리 행사를 이제 만기 때 한 번만 하게 되면 유럽식, 아무 때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이제 미국식, 이렇게 표현하죠? 참고로 우리나라 옵션들은 다 이제 유럽식이에요. 이제 만기 때만 권리 행사하는 유럽식이에요. 미국식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프리미엄이 일반적으로 미국식이 좀 비싸요, 여러분. 유럽식에 비해서. 자, 요 정도 하고요, 여러분. 자, 이제 그 밑에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옵션의 기초 자산이 뭐냐?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1번이 주식 옵션이라는 거예요. 기초 자산이 특정 주식이에요. 삼성전자 옵션 또는 뭐 하이닉스 옵션 이렇게 개별 주식 옵션. 첫째 줄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10월 둘째 목요일에 주당 15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자, 현실하고는 다르지만 이제 15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그럼 우리가 이걸 이제 분석할 수 있겠죠. 살 수 있는 권리니까 이제 콜 옵션이 되고, 그 150만 원이라는 게 행사 가격 아닙니까? 행사 가격으로 이제 살 권리고, 10월 둘째 목요일이 이제 만기다. 그러면 지금 15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150만 원보다 올라갈 때 좋은 거죠. 이것은 올라갈 때 이제 ITM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측에 보니까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프 그 밑에 한 6줄 밑에 보면 즉 그 따옴표 있죠.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석한다? 15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150만 원보다 삼성전자가 오를 때 오른 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콜 옵션이니까. 그래서 위에 그래프가 여러분 콜은 오른손 들은 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제 가치만 보면 항상 이제 옵션 그래프는 행사 가격에서 꺾이는데, 행사 가격을 이제 X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150만 원보다 주가가 빠지면 권리 포기하는 게 좋죠. 굳이 비싸게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보다 올라가면 이제 이익을 보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 150만 원인데 160만 원이 됐다. 그럼 10만 원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는 게 콜이고, 우리 교재에 이제 풋은 안 나와 있지만 풋은 이런 구조가 되겠죠. 떨어질 때 이익 보는 거니까. 요거는 프리미엄까지 고려한 거고, 프리미엄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 옵션 자체만 보면 이쪽이 가치가 없고 주가가 빠질 때 이제 가치를 갖는 거죠. 자, 두 번째, 기초자산이 이제 지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지수. 개별 주식이 아니고, 주가 지수. 그럼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첫째 줄에, 자, 만기가 10월 달이고, 행사 가격 250, 요거 이제 포인트라고 봐야죠. 코스피 200, 주가 지수, 콜 옵션이 있다. 역시 250포인트의 살 권리니까, 그 밑에, 250포인트보다 오르면 오른 만큼 이익을 보는 권리.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오를 때는 권리 행사. 떨어질 때는 OTM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권리 포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용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구조를 갖죠. 항상 이제 행사 가격에서 꺾인다. 행사 가격보다 주가가 올라가면 그 그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당첨됐다라고 얘기하고, 떨어지면 낙첨됐다. 자, 이제 특이한 게 여러분, 이제 주가 지수나 이제 특정 주식이 아니고 선물을 사고 파는 옵션이 있어요. 선물 옵션. 자, 우리나라는 없는데요. 과거에는 여러분 이제 국채 선물 옵션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상폐됐습니다. 상장 폐지됐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특이해요. 옵션을 권리 행사했을 때 기초 자산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콜 옵션이다 그러면 선물 매수 포지션이 들어오는 거고, 풋 옵션을 매수해놨다 그러면 풋은 팔 권리 아닙니까? 그럼 선물 매도 포지션을 이제 이렇게 이제 선물이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독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 시험을 떠나가지고 이제 개념을 한번 봐볼게요. 옵션은 크게 이제 네 가지 거래가 있잖아요. 콜매수, 콜매도, 풋매수, 풋매도. 그러면 콜매수자는 권리를 갖는 애죠. 살 권리를 갖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요거 반대 포지션을 갖게 되니까 얘가 사기로 하면 얘를 팔아야 되겠죠? 팔 의무를 지는 자죠. 풋은 이 자체가 파는 거니까 팔 권리를 갖는 거고, 얘는 얘가 팔기로 하면 무조건 사야 돼요. 살 의무를 지는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는 거냐, 파는 거냐, 권리를 갖냐, 의무를 갖냐, 이제 여기를 봤을 때, 권리는 다 매수자가 갖는 거죠. 매도자는 의무만.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권리에 대한 대가, 프리미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를 사고 파는 거냐, 요게 이제 주식일 수도 있고 지수일 수도 있고 선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선물. 그러면 여러분, 콜 매수자가 권리 행사하면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선물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그럼 얘는 선물을 팔 의무니까 선물 매도 포지션을 배정받게 돼요. 얘도 선물 파는 거니까 매도 포지션. 얘는 선물 매수 포지션. 그래서 이제 현물 옵션, 일반적인 옵션은 이제 그 돈을 주고받고 끝나는 게 일반적인데, 주가 관련 옵션은 현금 결제하니까. 근데 이게 선물 옵션은 물론 돈도 주고받지만 선물이 취득되기 때문에 선물을 또 정리해야 돼요. 그런 이제 좀 복잡한 게 있다. 근데 왜 이런 선물 옵션을 만드냐? 유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채권 같은 기초자산은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물 채권 옵션을 거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큰 선물을 거래하는 거예요. 자, 이제 첫째 줄에 보니까 행사격 100짜리 국채 선물 콜 옵션이 있다고 하자.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채 선물을 100에 살 권리다, 이런 뜻이죠. 자, 밑에 단락에 갑니다. 밑에 단락. 예를 들어 행사 시점에 선물 가격이 만약에 100호로 끝났다. 105. 그러면 100에 살 권리니까 아이템으로 끝난 거죠? 5만큼 올라갔잖아요. 105로 끝나면, 자, 첫 번째, 105와 100에 해당하는 수익금이 들어온다. 5만큼 이익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선물은 일일 정산하기 때문에, 그 이제 100에 살 권리, 그러면 내가 100짜리를 갖게 되니까 5만큼 이득이 나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105포인트의 선물 매수 계약이 하나 취해진다는 거예요. 선물 매수가 나한테 들어와요. 그럼 오늘까지 105까지 정산을 했으니까 105포인트의 선물 매수 포지션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5만큼 현금을 받고 선물이 하나 나한테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선물을 또 그 다음날 처분을 하는 데 따른 가격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날 선물 가격이 올라가면은, 매수자니까 올라가면 좋지만 떨어지면 손해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자, 밑에 단락. 결국 이런 선물 옵션은 행사 시점에 수익금을 받는 것은 좋지만 동시에 취해지게 되는 선물 매수 포지션을 관리해야 되는 부담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 제도는 실제로 옵션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선물 옵션을 잘 거래를 안 해서 우리는 상폐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또 정리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측 페이지 네 번째 줄 볼게요. 만일 행사 자체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선물 옵션의 프리미엄은 미국식, 유럽식이 큰 차이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국식 옵션이 유럽식 옵션보다 가격이 비싸요. 프리미엄 비싸단 말이에요. 아무 때나 권리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미국식이든 유럽식이든 별로 가격 차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식이 비싼 이유는 아무 때나 권리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싼 건데, 자, 선물 옵션은 권리 행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없게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기초 자산에 따라서 이제 옵션이 있다. 그 정도 보시고. 자, 2절에 옵션 수익,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는 건. 자, 그 맨 밑에서 그 네 번째 줄에 콜 옵션의 수익 구조는, 이게 콜은 여러분, 만기 가치 또는 만기 때는 내재 가치만 남죠?
내재 가치를 어떻게 표현한다? 맥스 값으로 표현한다.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 기초자산 만기 가격과 사전에 정한 행사 가격, 요 차 중에 큰 값을 갖는다. 풋은 맥스 값,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 행사 가격과 기초자산 이제 가격과의 차. 그러니까 콜은 여러분 요걸로 살 권리 아닙니까? 그럼 요거보다 이게 올라갈 때 이제 들어올 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0이나 마이너스면 이제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풋은 반대로 요걸로 팔 권리니까 요거보다 여기 싸야 들어올 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가치를 따지는데 콜이 요 가치를 갖는 것은 이거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템일 때고 가치가 없는 건 ATM이나 OTM일 때예요. 풋도 마찬가지예요. 요 가치를 가지면 이게 아이템 풋이에요. 이거는 ATM이나 OTM. 아이템, ATM, OTM은 이제 기초 지식, 우리 이제 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관계식, 그걸 좀 이제 챙겨 놓자는 거예요. 그 교재에는 Y라고 썼지만, 이제 콜 가치, 풋 가치,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3절 가봅니다. 우리가 이제 파생 상품은 여러분 특히 이제 그 수식으로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기호에 대한 약속이에요. 거기 S라고 쓰는 것은 이제 기초자산 가격인데 S 스몰 t는 현재 가격이고 라지 t는 이제 만기 때 가격을 의미한다. 그리고 행사 가격을 X라고 쓰겠다. X. X라고도 쓰고 또는 K라고도 이렇게 쓰는데 우리 교재에는 이제 X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T라는 거는 이제 시간이죠, 시간. 스몰 t는 현재 시점, 라지 t 이런 건 시험에 안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R이라는 건 이제 무위험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 여러분 그 BT를 봐봐요. BT. 예, 그거는 좀 알아두세요. 이게 이제 푸콜 페리티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B라는 건 이제 채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드.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채권의 현재 가치인데 액면 X. 그러니까 옵션의 행사격이 액면인 채권의 여기 현가라는 거죠. 금리로 나눴으니까 현재 가치. 또는 이렇게도 씁니다. 현재의 가치를 지수함수로 이렇게. 그러니까 행사가격의 현재 가치. 지수함수로 쓰면 요거를 투자할 때는 액면 X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게 이제 같은 의미다. 예, 그거는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밑에 가로 1, 2, 3, 4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론적으로 여러분 콜옵션 프리미엄은 유럽식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콜 프리미엄은 이론적으로 상한선 하한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와 어디 사이로 움직이냐. 기초자산 현재 가격보다는 콜 가격이 비쌀 수는 없고요. 기초자산과 행사 가격의 차,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 채권이라고 이렇게 써놓지 않았습니까? BT, 행사 가격 현가의 차, 요거보다는 커야 된다, 이론적으로. 자, 풋 가격은 행사 가격의 현가보다는 클 수 없고 행사 가격의 현가와 기초자산 현재 가치 차보다는 작을 수 없다. 자, 이 사이를 이론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거 수치를 알게 되면 이제 가격이 나오겠죠. 요 사이 바운더리 값이 있다. 그럼 여기 시험에 이제 말로 날 겁니다, 여러분. 자, 증명은 여러분 뭐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증명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콜은 여러분 기초자산 가격보다 클 수가 없죠. 우리가 콜을 사는 이유는 주식을 살 때는 돈이 다 들어가는데 이거는 프리미엄만 주고 사는 건데 기초자산 가격보다 더 큰 프리미엄으로 사면 저 같으면 주식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은 요거보다 클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뭐냐면 이게 내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죠. 기초자산과 행사 가격 차가 이게 내재 가치니까 옵션은 시장에서 시간 가치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재 가치보다는 커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풋의 내재 가치를 이렇게 계산하니까 시간 가치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보다는 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풋은 권리 행사해봐야 행사 가격만큼밖에 안 들어오죠. 근데 그거보다 더 비싸게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론적으로. 자, 이제 가로 1번. 요걸 이제 분해해놨는데 가로 1번. 그건 뭐다? 자, 유럽식을 전제로 했을 때 콜옵션 현재 프리미엄은 기초자산 가격보다는 작다. 맞는 말이냐? 그럼 맞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2번, 풋은 요거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자, 유럽식 풋의 현재 시점 프리미엄은 만기 시점에 X만큼 지급하는 채권, 할인채라고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액면 X만큼을 지급하는 순수 할인채 역시 현재 가치보다는 작다.
또는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보다는 작아야 된다. 맞는 말이다. 자, 하한선을 봐볼까요? 3번. 콜은 기초자산 가격과, 그거 읽어보면, 콜옵션 현재 프리미엄은 기초자산 현재가에서 채권의 현재 할인가, 즉, 행사 가격의 현재 가격, 그거를 뺀 값보다는 크다. 4번. 이제 푸시죠? 반대로 나와 있네요. 자, 채권 현재 할인가에서 기초자산 현재가 뺀 값보다는 크다. 자,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난다 가정했을 때 이렇게 이제 식을 알아놓으면 되겠죠. 자, 이제 4절 봅니다. 푸콜 페리티 그 응용 별표 치겠습니다. 푸콜 페리티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장래 옵션이든 장애 옵션이든 이게 푸콜 페리티가 다 이제 적정 가격 계산하거나 이제 차익 거래하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활용해요. 우측에 가로 1번 봅니다. 자, 전제 조건은 페리티라는 건 이제 이퀄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푸콜 등가 정리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까? 자, 만기 행사 가격이 동일한 전제 조건은 만기가 같고 행사가 같은 이제 유럽식입니다. 미국식이 아니고 미국식은 복잡하기 때문에 자, 유럽식을 가정하고 풋과 콜 프리미엄 사이에 성립해야 되는 관계식을 말해요. 자, 이거 외워야 되겠죠, 여러분? P 플러스 S, C 플러스, 거기 B라고 썼습니까? 자, 항상 요것은 이 옵션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를 의미하는 거다. 그걸 이제 채권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게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시장에 풋이 10에 거래되고 있어요. 콜은 2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20. 동일한 행사 가격, 동일한 기초자산, 동일한 만기. 그러면 이게 비싼 거냐, 이거 여러분? 단순히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를 합해가지고 얘가 만약에 110, 얘 가격이 100이다. 그러면 이거 더한 거, 이거 더한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적정 가격이다. 균형 가격이다. 이거예요. 콜이 2배나 비싸지만 균형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거하고 이게 같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를 넘겨봐요. 페이지를 넘기면 그 중간에 이제 그 증명이 되어 있는데, 자, 이쪽 보따리를 봐볼게요. P 플러스 S는 풋매수, 주식 매수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는 만기가 되면 풋은 아까 만기 수익 구조가 맥스 값 나온다고 그랬죠?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 행사 가격과 기초자산 만기 가격의 차, 요 두 개 중에 큰 값을 갖게 되고 그 기초자산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요 값이 되겠죠. 그럼 요걸 맥스 안에 더해요. 이게 수학이잖아요. 그러면 ST 요거 지워지니까 X, 즉 기초자산 만기 가격과 행사 가격 중에 큰 값을 갖게 되죠. 자, 요쪽을 봐봐요. 여기도 이 포지션이 만기가 되면, 자, 콜은 만기 가치가 맥스 값, 이 두 개 중에 큰 값. 그리고 얘는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니까 이 채권은 만기 때 X만큼 액면이 들어오겠죠. 역시 가로 안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좌우만 바뀌었지 똑같은 뜻이니까 이거하고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만기 때 이 두 개 가치가 같게 나오니까 지금도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여러분 교재 그 10페이지입니까? 그 중간에 요쪽 부분을 지금 포지션을 결과를 받고 밑에 요거에 대한 결과예요.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증명을 했다. 요것도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포지션의 만기 가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으면 이 두 개 중에 큰 값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P 플러스 S 이퀄 C 플러스 B. 이게 표준식이다. 이걸 이제 변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푸콜 페리티를 어디에 활용하냐? 너무너무 활용하는 게 많죠, 여러분. 합성 포지션 만들 때, 적정 가격 계산할 때, 또 시장 균형을 판단할 때, 또는 뭐 포트폴리오 보험 만들 때 여러 군데서 활용을 해요. 페이지 넘기면 3번에 여러분 포지션의 동등성 찾을 때, 그러니까 우측에 가면 여러분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이게 이제 합성 포지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같은 식이냐 이거 여러분. 그럼 여기 변형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P는 C 플러스 B 마이너스 S 이렇게 변형이 되고 C는 두 개만 해볼까요? 그러면 P 플러스 S
마이너스 B 이렇게 변형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맞는 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걸 이제 말로 할 때 어떻게 돼요? 즉 푼매수를 복제해내고 싶으면 푼매수는 3개의 포지션으로 만들 수 있는데 플러스는 매수니까 푼매수 이퀄 콜매수, 채권매수, 주식 매도 공매한다는 뜻이죠. 콜매수를 복제할 때는 푼매수, 주식 매수, 채권 매도.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밑에 설명해 놨죠. 동그라미 1번. 콜매수 플러스 채권 매수. 여러분, 채권 매수는요, 자금 운용행위를 의미해요, 여러분. 무위험 자산의 자금을 운용하는 행위, 플러스 주식 대차. 그게 공매죠, 매도. 요 3개를 결합하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푼매수한 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3번을 봐볼까요, 여러분? 2번은 여러분이 해보시고, 3번에 보면, 푼매수, 주식매수, 채권 매도. 채권 매도는, 자금 차입 행위를 말해요. 자금 조달. 이거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면 콜매수. 이렇게. 그냥 안 외워도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응용하면 되니까. 근데 요것만 좀 주의하세요, 여러분. 요거 채권 매수 아닙니까? 채권 매수는 자금을 무위험 자산에 운용한다. 요 말로 날 수 있고, 채권을 매도하는 것은 또는 이제 발행한다는 거예요, 발행. 이것은 자금을 조달, 차입한다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항상 예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자산. 여기는 기초자산을 매도하는 거죠. 그럼 기초자산 매도한 만큼 돈이 들어올 테니까 채권에 운용해야 되고, 요거는 기초자산을 매수, 사야 되겠죠? 그만큼 자금이 필요하니까 채권을 처분 또는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다. 자, 이렇게 동등 포지션, 다른 말로 합성 포지션 이제 만들 때 푸콜 페리티가 이용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포트폴리오 보험과 또 푸콜 페리티가 관련이 있어요. 그 포트폴리오 보험이 뭔지 봐야 되겠죠?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그 5번째 줄에 일반적으로 있죠, 여러분. 자, 기초자산을 주식 포트폴리오라고 할 때, 포트폴리오 가치가 상승할 때 상승한 만큼 다 챙기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때 방어벽을 구축한다. 다시 말해서 전문용어로 상승 잠재력, 하락 방어벽. 이걸 동시에 구축해 놓는 거. 그래서 거기 위에 그림처럼 콜매수 그 그림 만드는 거예요. 주가가 빠질 때 손실을 제한하고 주가가 올라갈 땐 계속 이익을 보는. 이런 형태로 자금을 운영하는 것을 포트폴리오를 보험에 등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영어로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 그래서 이제 PI 전략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요거는 2개를 동시에 추구하는 거예요. 상승 잠재력. 그러니까 수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락 방어벽을 만들어 놓고 손실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매수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콜매수 구조를. 여러분, 콜매수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주가가 빠질 때 손실 제한, 올라갈 때 이익 추구. 그러니까 개념이 굉장히 좋죠. 우리가 수익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데 위험은 제한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를 이렇게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최소 보장 가치를 깨지 않으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이게 PI 개념인데, 그러면 이걸 뭘로 해야 가능하냐? 이게 이제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수익 추구를 주식으로 하는 겁니다. 위험자산 주식. 주식으로 수익을 추구하고 이 주가가 빠질 때 안전장치를 풋옵션을 사서 하는 거예요. 풋매수. 이거 다 매수한다는 겁니다. 주식 매수, 풋매수. 이걸 갖다가 프로텍티브 풋 전략. 풋 가지고 이제 방어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안전장치를 채권, 무위험 자산인 채권을 사고 채권의 이자를 가지고 콜을 사는 겁니다. 콜. 이렇게 해서 이걸로 안전장치, 이걸로 수익 추구,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걸 이자 추출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러니까 채권의 이자를 가지고 콜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2개는 옵션을 결합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프리미엄이란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요걸 이제 없애고 요쪽 주식, 이쪽을 채권, 즉 위험자산, 무위험자산 요렇게 해가지고 추구하는 방법, 요걸 갖다가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동적 자산 배분. 요걸 조정해야 돼요, 여러분.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 비중을 늘리고, 주가가 올라갈 땐 지금 요걸 추구해야 되니까 주식 비중을 늘리고, 주가가 빠질 때는 이거 깨지는 걸 이제 걱정해야 되니까 주식 비중을 줄여가지고 일로 옮겨놔야 돼요. 이렇게 계속 비중을 조정한다. 그래서 이제 동적이란 말을 써요. 흔히 요걸 갖다가 이제 협의의 PI 전략이다. 이렇게 불러요. 가장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하다 보면 계속 조정해야 되니까 수수료도 발생하고 교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을 그냥 놔두고 요 채권 자리에다가 선물을 이용해요. 파생상품 선물, 매도. 예, 주가가 빠질 때는 매도해야지 여기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매수, 선물 매도. 이거는 해지 개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주식의 위험을 선물로 커버한 거니까. 근데 이것도 조정한다 그래서 이걸 동적 해칭, 해지 개념에서 나온 건데 이걸 조정해야 돼요, 여러분.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이걸 좀 줄이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늘리고, 이렇게 해서 얘를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그냥 선물, 유동성이 큰 선물을 수량을 조정해서 하는 거예요. 얘는 가만 놔두고. 이게 이제 파생상품 시장이 이제 발달되어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다 PI 전략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요게 식으로 쓰면 뭐예요, 여러분? S하고 P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C하고 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푸콜페리티 좌변 우변이 되는 거죠. 이게 푸콜페리티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 교재점 정리해 봅니다. 제일 먼저 A, 방어적 풋 전략이 있다. 방어적 풋 전략은 뭐와 뭐를 결합한다. 첫째 줄 끝에 주식 포트폴리오 매입하는 동시에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풋 옵션을 매수한다. 주식 매수, 풋 매수. 이게 방어적 풋. 영어로 프로텍티브 풋. 우측에 여러분 다섯 번째 줄에 중간에 프로텍티브 풋. 그 영어 있죠? 근데 이것은 그 밑에 줄 끝에 풋 옵션을 매입하는 데 따른 프리미엄 지출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돈이 들어간다. 옵션 매수할 때 돈이 들어가잖아요. 자, 두 번째, 현금 뽑아내기 전략이라는 게 있다. 그걸 제가 이제 이자 추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죠. 이게 현금 뽑아내기 전략. 첫째 줄에 어떻게? 채권 매수, 동시에 콜 매수. 채권 매수, 콜 매수. 채권의 이자를 가지고 콜을 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요런 구조의 상품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즉, 채권하고 콜 옵션을 합성해 놓은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맨 밑에 여러분, 넷째 줄 봐봐요. 예를 들어, 자, 기업이 여러분 발행하는 전환사채 CB 있죠? 또 신주인수권사채 BW 있죠? 요런 것들에 그 두 줄 밑에 CB나 BW 매입 전략이 일종의 현금 뽑아내기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CB나 BW가 채권 아닙니까?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인데 여기 콜옵션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사 주식을 살 권리, 전환하는 거죠. 또는 신주를 살 권리. 여기하고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 나오면 CB나 BW 이런 말 나오면 현금 뽑아내기하고 닮아 있다. 또 참고로 여러분 ELS라는 상품 있지 않습니까? 주가연계 상품. 이 주가연계 증권도 채권하고 옵션을 결합해요. 이 구조가 많아요. 세 번째, 동적 자산 배분. 협의의 포트폴리오 보험이다. 자, 얘는 어떻게 하는 거다? 두 번째 단락.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은 이처럼 주식과 채권으로 자금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옵션을 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제하고 주식과 채권으로. 자, 얘는 이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밑에 첫째, 둘째 이렇게 있죠? 이 전략의 특징은 첫째, 프리미엄을 따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옵션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밑에 달라. 둘째, 대신 편입 비율 상황에 따라서 계속 조정해야 돼요. 주식 채권. 근데 어떻게 조정한다? 주가가 상승할 때 주식 편입 비율을 늘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가가 올라갈 때 이거 걱정 안 해야 되니까 요걸 초점 맞춰야 되니까 주식을 더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주식 편입 비율을 줄이고 그걸 채권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왜냐면 주가가 빠질 때
여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이걸 줄이고 이쪽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조정해야 된다. 이거 조정할 때 맨 밑에 줄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이용해서 주식 편입 비율은 콜옵션의 델타에다가 박스 치세요. 감마, 세타, 베가 이걸 복제하는 게 아니고 델타를 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동적으로 그러면 포트폴리오 자금을 여기다 얼마 싣고 여기다 얼마 실어야 되냐. 요거 편입 비율을 계산할 때 여기 공식은 안 나와 있는데 델타 복제합니다. 델타값. 왜냐면 옵션과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가 델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델타 값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콜옵션의 델타 값. 아, 그렇구나. 자, 우측에 셋째. 자, 이 전략은 자산의 비율을 조정하는 간격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점이죠. 그러면 이걸 조정할 때 매일 조정할 거냐, 매주 할 거냐, 매월 할 거냐, 요거 시기, 요거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주 하면은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동적 자산 배분.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해지 개념에서 나왔다. 동적 해칭 전략. 이거는 채권 자리에다가 선물을 집어넣는 거다. 첫째 줄에 주가지수 선물을 균형 가격 수준에서 매도하는 거죠. 이것은 매수가 아니고 매도. 동시에 현물 주식 매수. 그래서 채권을 빼고 그 자리에 선물을 이용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두 줄 밑에 합성 채권 매수 전략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합성 채권 매수 그러면 요걸 얘기하는 거죠. 채권을 합성해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성하냐? 거기 5번 세 줄 위에 봐볼게요. 동그라미 5번 세 줄 위에. 자, 주식 포트폴리오를 100억 원어치 매수하고요. 선물을 60억 매도했다는 것은 그러면 60억은 해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40억만 이제 위험자산, 위험에 노출되는 거니까 그럼 선물을 60억 매도했다는 것은 주식의 40%, 채권의 60% 배분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여러분 주식의 거꾸로 60%, 채권의 40% 이렇게 배분하고 싶으면 그럼 선물을 40억 매도하면 되겠죠. 선물을 40억 매도. 그렇게 해서 합성해낼 수 있다. 이 네 가지가 이 PI 전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거예요. 다음에 5번 옵션을 이용한 차익거래. 요거는 이제 별개입니다. 역시 이제 푸콜 페리티는 차익거래할 때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든 옵션이든 차익거래는 균형이 깨졌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균형이 깨졌다는 걸 이제 뭘로 알 수 있냐? 옵션 시장이 균형이 깨졌다고요. 푸콜 페리티로 판단하는 거예요. 푸콜 페리티. 먼저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교재를 좀 체크해 볼게요.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옵션 차익거래는 컨버전이라는 게 있고 이 컨버전은 흔히 이게 매수 차익거래를 얘기해요, 여러분. 선물에서 우리 매수 차익거래라는 거 있었죠? 현물을 사는 거 아닙니까? 현물 사고 선물을 파는 게 매수 차익거래인데 이거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 컨버전 차익거래를 하는 거냐면 자, 푸콜 페리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 콜이 깨져서 이렇게 돼 있을 때 부등식이 콜 쪽으로 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이고 이게 20이다. 단순히 비교하면 안 되고 이게 110, 이게 100.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25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25 하면 이제 이쪽으로 부등식이 가겠죠? 그럼 균형이 깨진 거다. 이렇게 보고. 그럼 차익거래는 역투자예요. 고평가된 거 팔고 저평가된 거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보따리가 고평가됐고 이쪽이 저평가된 보따리니까 자, 하나씩 정리해봐요. 콜은 고평가된 쪽에 있으니까 매도하고 풋은 매수, 기초자산 매수, 그리고 채권은 매도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 채권 매도는 자금 조달, 차입하는 행위예요. 자, 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식을 사는 차익거래를 해야 되니까 자금 차입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여러분 요거 있지 않습니까? 콜을 매도하고 풋을 매수하면 이게 선형 구조가 나와요. 옵션은 비선형 구조인데 이게 선형 상품이 돼버려요. 그래서 합성 선물이 선형 구조 아닙니까? 매도 포지션이 나와요. 콜 매도, 풀 매수하면 선물 매도가 나오는데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선형 매도는 이거 아닙니까?
그럼 옵션으로 이런 구조를 만들 때, 떨어질 때 이익, 올라갈 때 손해나는 구조를 만들 때, 무슨 옵션 결합하면 돼요? 자, 여기 행사격이라고 보고, 이게 있고, 이 두 개가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떨어질 때 이익 나는 게 풋, 매수. 올라갈 때 손해나는 건 콜, 매도. 이렇게 두 개 결합하면 선물 매도가 돼요. 자, 그림으로 여러분 이해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가만히 봐봐요, 여러분. 콜매도나 풋매수는 다 이거 하락장에 이익 나는 옵션이죠? 하락장에 이익 나는 거 두 개 결합했으니까 매도가 되겠다. 그러면 이 컨버전이 뭐냐면 지금 균형이 깨져가지고 자, 매도 포지션을 옵션으로 이렇게 합성해내고 매수 포지션을 주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이렇게 매수 포지션을 만들고 매도를 합성으로 만들어서 자, 이렇게 일정 이익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가 올라가든 빠지든 상관없이 균형을 회복했을 때 요 차만큼 수익을 내겠다. 요거 깨진 것만큼. 이론적으로 이제 무위험이죠, 차익거래는. 요 개념이에요, 여러분. 자, 정리하겠습니다. 컨버전 전략은 콜이 고평가됐을 때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해서 콜이 고평가된 거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 근데 특히 요거를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이제 반대가 리버설이라고 불러요. 리버스 컨버전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일종의 매도 차익거래예요. 이거 지금 주식 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사는 차익거래를 했으니까 매수 차익거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파는 게 되겠죠? 이쪽으로 부등식이 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풋 쪽으로 부등식이 가 있을 때. 즉, 콜이 저평가됐을 때. 그럼 이거 다 반대로 뒤집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컨버전을 확실히 챙겨 놓으시면 리버설은 이제 반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왜 컨버전이라고 불렀냐?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자, 컨버전 전략. 그 맨 밑에 여러분. 첫째 줄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축한다? 컨버전 전략은 합성으로 매도 포지션. 합성 매수라고 그러면 안 돼요. 매도 포지션과 현물 매수 포지션. 이걸로 양쪽 X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병행하는 전략이다. 계속 여기서 합성 매도는 어떻게 만든다? 동일한 행사가격. 풋콜 페리티에서 나온 거니까 동일 행사가격일 거예요. 풋매수, 콜매도를 통해서 기초자산이 빠질 때 이익을 보도록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합성 매도다. 자, 밑에 달라. 이러한 그런 말이죠. 그 밑에 줄. 그래서 그 끝에 매수 차익거래 포지션. 그게 컨버전 전략이다. 그러니까 매수 차익거래에 해당하는 거다. 현물을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달라. 자, 풋콜 페리티 그 이콜 관계가 깨졌을 때 한다고 그랬죠. 그 밑에 줄 부등식 보면 P 플러스 S하고 C 플러스 B인데 부등식이 이쪽으로 가 있을 때 이렇게 균형이 깨졌을 때 하는 게 컨버전이다. 자, 그러면 맨 밑에 니은. 리버설은 이제 컨버전의 반대란 뜻이다. 리버설. 자, 콜매수, 풋매도. 요거 뒤집으면 되겠죠. 요거 만들 때는 콜매수, 풋매도. 그럼 합성 매수 전략과 현물 매도. 이렇게 결합하는 거다. 반대로. 그래서 이제 현물을 매도하는 차익거래이기 때문에 우측 페이지 첫째 줄 매도 차익거래로 파악될 수 있다. 즉 부등식이 P 쪽으로 가 있을 때 하는 거다. 그렇게 깨졌을 때. 자, 그 밑에 달라. 다섯 줄 밑에 리버설 컨버전 전략을 수행할 때는 현물 대신 선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자리에 선물이 들어가도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현물이나 선물이 다 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앞서 여러분 이제 옵션의 기초 자산이 현물일 수도 있고 선물인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물일 때는 기초 자산 선물을 이용해야죠. 자, 여기까지. 지금 첫째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풋콜 페리티. 그거를 잘 챙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풋콜 페리티가 어디에 활용되는지, 거기까지 완벽하게 숙지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